반갑습니다. 데이어베터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제가 일전에 솔로스 전자 소재 같은 경우에 AI GPU 3사 쪽으로 동박 공급의 승인이 될 확률이 있다고 솔로스 전자 소재의 이제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AI GPU 관련된 부분은 잠시 좀 제외시키고요. 24년도 하반기부터 솔로스 첨단 소재의 반등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선 현황을 보면 현재 유럽의 판매량이 매우 적습니다. 좀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스 첨단 소재는 좋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부활이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2026년도에 전기차가 부활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스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케벡 공장 그 케벡 공장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초점을 가지고 솔로스 첨단 소재가 AI GPU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으로도 향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매출액을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4,290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 보면 5,838억까지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2023년도랑 비교를 하면 보세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34억이 적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2024년도는 155억 정도의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미국 전기차랑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의 월별 판매 추이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미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죄송합니다. 2021년도부터 2024년 되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2021년도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을 보면 2021년도 때 3,800억이었는데 2023년도까지 보면 4,294억 정도. 이렇게 보면 좀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랑 유럽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거의 5배 내지 6배나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의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죠. 근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부분,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지금 반등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유럽도 반등 조금은 하긴 하지만,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좀 크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에서 만들고 있는 전지박, 이게 품질이 좋기 때문에 상위 업체의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재무제표와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전기차의 침투율만 보고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22년, 2023년 이제 전기차의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부분 보셨잖아요. 근데 2024년도는 안 좋아요. 그쵸? 안 좋은데 지금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캐즘 현상 때문에 공장의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만 대는 35%까지 떨어진 데도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1분기에 전기차 수요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지박 사업 부분, 그러니까 동박이나 전지박 사업 부분, 특히 유럽에 있는 공장이에요. 이러한 부분, 이러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가동률이 대략 75%입니다. 일반적으로 65%만 넘으면 평균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70% 넘으면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우수한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캐자민 상태에서 이렇게 가동률이 좋다는 말은 당연히 품질이 좋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상위 업체의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을 잘 돌리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근거 자료이고요. 그러면 이제 공장 가동률도 보면 매출도 한번 봐야겠죠. 매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출을 보면 전지박 사업 부분만 보시면 돼요. 아까 분명 2024년도에 그래프 오른쪽에 있던 거 보시면 분명 떨어졌어요. 24년도 때 1분기 들어가자마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6기 1분기인데 6기가 바로 2024년도 1분기거든요. 2023년도랑 비교를 하면
이 1분기에서 곱하기 4를 때려야지 이제 둘이 비교가 되잖아요. 대략 하면 3,600억 정도가 됩니다. 900억 곱하기 4니까요. 3,600억 정도고, 그러면 23년도 때 3,200억 정도였으니까 지금 시장의 수요는 줄었는데 이 회사만큼의 매출이 올랐다. 이거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또 내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참조 부탁드리고, 자, 그럼 정리를 잠시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현재 2024년도 1분기까지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캐즘 한마디로 수요 침체, 일시적인 수요 침체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은 좋고 그리고 매출액이 늘어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품질이 좋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상위 업체의 납품분이 늘어났고 거래처가 늘어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24년도, 2025년도 이제 톨로스 첨단 소재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 컨센서스가 올라온 거고요. 그럼 한번 컨센서스 2024년도 4분기 좀 한번 볼게요. 지금 2024년도 1분기는 마이너스 140억 정도로 지금 적자로 볼 거라고 보고 있는데 2024년도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장의 가동률이나 매출액. 근데 그 매출액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장의 가동률은 좋고 그리고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현황은 전기차의 수요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게 전제 조건, 근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4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의 수요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높은 성장률과 그리고 양호한 가동률을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예측치를 가지고 왔는데 노란색 칠한 부분 보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 북미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유럽 전기차 판매량,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이 세 개 위주로 볼 건데요. 북미 전기차 판매량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천입니다. 천이니까 천, 만, 십만, 백만, 백만 백만 대로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11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 정도 가면 388만 대로 이제 북미에서 판매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도는 360만 대로 보고 있는데 2026년도 가면 481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1690만 대에서 2400만 대까지 올라가고요. 우선 절대적인 양은 지금이나 뭐 2026년도 미래를 봤었을 때 유럽이 더 큽니다. 미국보다는. 근데 지금 북미 전기차 판매량의 예상 성장률 한번 보십시오. 거의 한 70%, 80% 성장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랑 2026년도로 비교를 해보면 유럽도 충분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도 많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2026년도 때 지금 미리 건설을 한 솔루스 점자 소재의 북미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북미 공장이 지금 케벡주에 있거든요. 케벡주에서 연간 생산 능력이 3.8만 톤까지 가능한 생산량을 이제 그런 캐파를 가진 그런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 양산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분명히 2024년에서 2026년 넘어갈 때 이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캐즘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지나면 풀릴 확률이 높거든요. 당연히 전제 조건은 트럼프의 그 행보는 좀 봐야 되고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우선은 2024년도부터 2026년도 넘어갈 때 이렇게 큰 성장률이 있는 부분일 때 부분이고 2026년도처럼 크게 이제 판매량이 늘어난 시점에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의 2026년도에 공장이 양산이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간 생산 능력은 3.8만 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로 치면 한 250만 대 분량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미 준비는 완료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도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적자라도 지금 정말 호실적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
라고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2차 전지랑 전기차 부분은 이분 빼고는 좀 예, 이분 빼고는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이분은 꼭 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안 좋은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겪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2차 전지 뭐 신성장 재생에너지 이런 거 싫어합니다. 화석연료 혹은 뭐 원자력 같은 저비용 에너지를 좀 선호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선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화당의 대표로 나서시는 대통령 후보자십니다. 그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공장이라든지 일거리 같은 부분 그리고 많은 즉 공장 그리고 회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화당 텃세밭에 공화당 표밭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선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좀 분명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IRA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앨 수는 없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때 좀 증시가 많이 조정받을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에 관련된 기사 한 두 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 환율도 올랐는데 뭐 이런 건 좀 제끼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었을 때 금리 변화적인 측면의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 감세와 관세 인상 등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는 동결 아니면 인상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쪽은 성장주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주가 조정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 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원전, 건설 인프라, 방산 이런 쪽으로 공약을 많이 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수혜주로 이제 급부상이 된다고 하면 증시는 결국 수급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자동차 혹은 뭐 반도체로 갈 이런 돈들이 이런 원전 건설 인프라 방산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만큼 또 2차 전지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솔루스 점자 소재가 앞으로 2024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문제로 인한 리스크적인 측면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양쪽을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한쪽에만 치우친 정보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차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